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김용현 재판 소식입니다. 김용현이 지금 내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지난 3월 말에 재판을 받았고요. 첫 번째 재판을 받았고요. 첫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공판기일입니다. 지난번 공판기일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당시에 정보사, 방첩사 대령들이 대거 증인으로 나오는 바람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밀사항을 다룰 것 같다라고 해서 비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비공개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비공개 재판이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란 사건 재판이에요. 온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귀현 판사는 슬그머니 이 재판을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비공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겠죠. 그러면 그때 얼렁뚱땅 이상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귀현이라면 그러고도 남겠죠.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김용현 재판, 오늘이 세 번째 공판이라고 합니다. 공판 준비기일까지 치면 아마 오늘이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로 보이는데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번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서 비공개 진행이 될 겁니다. 향후에 몇 번이나 더 공판 기일이 열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2, 3주마다 재판이 열리는 걸로 해보면 앞으로 글쎄요, 많아봤자 서너 번일 겁니다. 12월 달에, 1월 달에 감옥에 간 김용현, 지금 벌써 석 달 정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남아있는 구속기간이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석 달도 아니구나.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월 달에 구속이 됐으니까 6개월 정도 구속을 할 수 있으면 지금 벌써 4월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많아봤자 3번, 4번이면 재판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음번 재판까지 비공개라면 전체 재판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내란 사건 재판이 비공개입니다. 이 재판은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방첩사라든지 정보사 대령급 그 증인들이 등장을 해서 증언을 했어요. 국가안보에서 중대한 사안을 거론하기 때문에 기밀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라고 합니다만 내란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의 절반 정도를 비공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귀현 판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밀고 가고 있어요. 마치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그냥 몰고 가는 거야. 이 새끼 아주 얍삽해요. 겉으로는 흐물흐물한 거 하지만 실은 더 그냥 계속 밀고 가는 듯한 얄짤없는 놈이야. 심지어는 변호인들까지 내쫓고 비공개 증인신문을 합니다. 이게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의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 지금 다른 사건에서 내란 군사재판을 받고 있어요. 내란으로. 이 사람도 그러니까 결국 오늘 김용훈, 노상원, 김용군 이 사람들과의 공범인 거죠. 공범인데 여기 불려와가지고 증인을 한 겁니다. 증인이자 동시에 피고인인 거야. 그런데 이 피고인의 변호인까지 내쫓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증언했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무소불위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비밀, 군사안보라는 이유로. 아니, 피고인의 인권보다 군사기밀이 우선하지 않아요? 변호인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기현 판사는 그 변호인을 내쫓은 이유가 있긴 있었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는 오늘 사건이든 아니면 오늘 증언 내용이든 지난번 재판 증언 내용이든 솔직히 말해서 국가안보와 그렇게 밀접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노상원은 예비역이 된 지 오래됐죠. 따라서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비밀을 다루겠습니까? 더군다나 노상원이 좌지우지했다는 제2수사단은 정식 기구가 아니었어요. 그죠? 방첩사가 됐든 정보사가 됐든 이 제2수사단은 노상원이가 만들려고 했던 비선 조직이지 정상적인 이 방첩사나 정보사의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기구에 대해서는 비밀이 존재할 수가 없지. 정상이 아닌데 정식 기구여야지 비밀을 다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비밀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 부분, 노상원이가 선관위 급습해가지고 노태학 선관위원장 붙잡아서 뭐 작두로 팔 자르려고 그러고 몽둥이로 찜질하려고 그러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그 선관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어떤 것도 안보와 관련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기밀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 그 부분만 비공개하면 되지. 그 밖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비공개도 너무 광범위하게 비공개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재판은 공개 재판주의입니다. 비공개 재판은 예외예요. 예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공개를 한다면 비공개돼야 되는 부분만, 꼭 필요한 부분만 비공개하는 겁니다. 모든 사안을 다 비공개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재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거 진짜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기현 판사는 이걸 비공개로 계속 몰고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한테 불리한 증언이 나올까봐 숨기는 게 아니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는 이 비공개 재판을 한다니까 발끈했던 변호인, 오늘은 입 탁 다물고 있어. 그렇지, 해보니까 지들한테도 비공개 재판이 좋을 것 같거든. 결국 뭡니까? 국민들한테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 다뤄진 것은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뤄졌을 겁니다. 노상원 수첩 안에 정말 국민들이 알면은 폭발할 만한 내용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의심이 안 됩니다. 지기현이라는 사람 도저히 정상적인 판사라고 제가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지금 딱 하는 짓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법정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법정에서 나올 만한 얘기 대부분을, 중요한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증인 대부분을 비공개로 해버린 것이 바로 지금 지기현 판사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꿍꿍이가 있어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비판을 하려고 그래도 뭔가를 알아야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비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비판도 못한다는 게 문제죠. 자,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왜 변호인까지 내쫓으면서 그렇게 비공개를 고집을 했을까요? 이유는 제가 볼 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증언에 나섰던 정성욱 대령, 이 정성욱 대령은 변호인이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경호 변호사 맞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성욱 대령은 내란 공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경호 변호사가 변호인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정성욱 대령이
비교적 양심적으로 재판에 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성욱 대령이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증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비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호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김경호도 들어오면 이거를 공개할 수도 있고 이야기가 새나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김경호도 못 들어오게 틀어 막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말씀드렸듯이 정성욱 대령은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증인인 상태입니다. 피고인이면서 증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불리한 증언은 안 할 수 있어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근데 변호인을 내쫓고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여러 차례 지기현 판사한테 항의를 합니다만 지기현 판사 아우 어떻게 난처하게 됐네 하지만 나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씨 아니 안 받아들일 거면 아우 어떻게 이런 말은 왜 하지? 어쩜 좋아 하면서 할 거 다 아는 아주 이거 뭐라고 하면 내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지? 자 김경호 변호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정성욱 증인의 변호인입니다. 정성욱 증인은 일반 증인들과 달리 이 사건의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증인입니다. 증인의 진술에 따라 본인의 형사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헌법 제12조 2항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이 있고 12조 4항, 5항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정성욱 대령은 공동피고인이자 증인이므로 진술 거부권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제가 대전에서 왔습니다. 오전부터 왔고 점심 먹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지기현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어떡해. 아 참 난처하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가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기현 판사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참 난처하게 됐네. 이거는 그냥 예의상 하는 거고 나가? 이거지.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야박하잖아. 너무 멋대가 너무 좀 사람이 좀 독해 보이죠. 그러니까 안 독한 척. 어떡해.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해서 어떡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주 더 나쁜 놈이지. 저는 지기현 판사의 머릿속에 지금 무슨 꿍꿍이가 들어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내란 사건은 온 국민이 판사여야 합니다. 온 국민이 피해자예요. 온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내란 역적들이 무슨 짓을 했으며 국가 안보를 팔아서 권력을 쟁취하려 했던 자들, 그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이들은 이걸 가지고 또 국민들을 속이는 도구로 쓸 겁니다. 내란 역적들은 아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모른다. 이런 국가기밀이 있었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깜깜이 재판이 있어서야 돼요? 지기현 판사는 제가 보건대 이 사람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윤석열 풀어주듯이 김용현도 풀어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공소기각 날리고 그럴 놈이에요, 이놈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만 적당한 시기를 맞으면 그런 짓을 할 놈입니다. 사실 윤석열 지금 탄핵됐기 때문에 재구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기현 재구속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도 비공개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이게 판사야? 우리도 진짜 몽둥이 들고 뭐 중앙지법 쳐들어가야 돼? 아유 정말 왜
극우 폭도들은 무섭고 우리는 안 무서운가 보지. 정말 우리가 화나면 무섭다는 걸 정말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짜 그렇게 보여줄까요? 아, 참 열받습니다. 열받아.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 분명히 가짜 뉴스가 창궐할 겁니다. 오늘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만 해도 지금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레거시 미디어라는 데서도 가짜 뉴스를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기사를 내기도 했어요. 자, 보세요. 기사 제목들입니다. 계엄주도 김용현 또 비공개 재판. 김측 헌재 내란죄 목적 없다 인정. 헌재 내란죄 목적 없다 인정. 자, 잘못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의도로 읽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기사 제목을 단 언론 보도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일보는 보세요. 헌재 내란죄 목적 없다 인정. 아예 이렇게 기사를 써버렸어요. 이거는 김용현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마치 헌재가 이렇게 인정한 것처럼 떠벌리고 있죠. 이거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헌재는요, 내란의 의도를 곳곳에서 인정을 했어요. 사실상 내란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을 인정 안 했다고 누가 그래요? 이거는 김용현의 일방적인 내용인데, 일방적인 내용을 이 제목에 걸어가지고 마치 사람들로부터 일부러 오해와 오인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를 유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바로 이 사건, 지기현 판사가 검사한테 증거의 출처를 밝히라고 닥달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났었는데, 이것도 제가 의도적인 가짜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김용현 측에서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판사가 쭉 읽어주면서 이런 내용으로 그 서면 내신 거 맞죠? 라고 확인한 거야. 그랬는데 그 상황을 싹 빼고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 라고 판사가 검사한테 증거 출처를 명백히 하라 라고 요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마치 오늘 있었던 거랑 똑같죠. 김용현 측에서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자기들 멋대로 아전 인수를 했는데 마치 정말 헌재가 그렇게 인정한 것처럼 왜곡해서 제목을 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비공개가 되면은 이런 가짜 뉴스들이 더 많이 설쳐요. 왜? 니도 확인 못하고 내도 확인 못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뇌피셜을 그냥 갈겨도 모른다는 거야. 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지기현 판사가 이런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조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모르고 이런다? 저는 절대 모르고 이럴 일 없다고 봐요. 알면서도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겠어요? 네, 뭔가 검은 속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점을 꼭 짚고 싶습니다. 지기현 판사 앞으로 무슨 짓 할지 모른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러다가 갑자기 이 윤석열이나 김용현 주장대로 뜬금없이 공소기각 결정 내려버릴지도 몰라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기각 땅땅땅 이래버릴지 몰라요. 공소기각 나오면요, 다시 기소하기도 어려워요. 동일한 혐의로는. 다른 혐의로 돌려서 기소를 해야지. 그런 짓 할지 몰라요. 지기현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증인신문을 해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얘기가 나와버리면
언론 지상에 엄청 떠들고 다니겠지. 그렇다면 얘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거고, 그러면 지 멋대로 판결 못 하는 거야. 지 기현은 여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에서 이 사건이 슬그머니 사라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언론을 안 타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공개하는 겁니다. 지기현 빨리 갈아치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서초동에 가가지고 들어누워서 시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기현이를 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베니세리님, 특검하면 되지 않나요? 하면 되지. 안 되잖아. 특검하면 또 한덕수가 걸리죠. 결국 그럼 또 한덕수를 또 탄핵해야 돼. 그거 보세요. 이게 물고 물리잖아. 어느 하나는 우리가 풀어야 돼.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한덕수가 있고, 이 한덕수를 때려 잡아야지 뭐가 하나 풀려도 풀립니다. 한덕수를 때려잡지 못하니까 특검이 안 되고, 특검이 안 되니까 지기현이가 저렇게 설치고, 그런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지금. 예. 시민들이 이제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파면시켰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 아이고 답답해 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만 쉬고 내일부터 우리 계속 적폐청산하러 나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